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월부터 11월까지 받은 배당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달 동안 총 6개 종목으로부터 배당금 90.9불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 배당 실적이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제 배당 포트폴리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리츠 종목들을 최근에 매도를 하고 배당을 주지 않는 언택 성장주들 위주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으로 배당주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들어서는 다시 배당주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10월, 11월 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긴 상황에도 남아있던 저의 꾸준한 배당 효자 종목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기업들이 저의 꾸준한 배당 효자들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실적이 계속 잘 나와주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도 좋고 배당도 꾸준히 중단 없이 나와주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ASML,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쟁사죠 TSMC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램리서치로부터 총 23.19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식각 장비 회사입니다. 식각 장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실리콘 판 위에 그려진 밑그림대로 새기는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램리서치가 이 반도체 식각 장비 회사 점유율 1등 회사인데요. 지난 9월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관련 장비, 재료들을 수출하는 걸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램리서치도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는 생각보다 그 규제가 많이 약해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 역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35%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하는 분기 실적들 역시 코로나라는 게 있었냐는 듯이 너무나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주춤했던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기대감들을 다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켜보시다가 조정이 왔을 때 죽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저의 또 다른 배당 효자 종목은 램리서치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장비 3대장이라 불리는 ASML입니다. 11월에 총 24.92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ASML은 램리서치의 식각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실리콘 웨이퍼 판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5나노미터, 7나노미터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광 장비를 이 ASML이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같은 다른 장비사들에 비해서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입니다. ASML이 이 EUV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를 이번 3분기에 약 14대를 팔면서 분기로 치면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4대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생산 캐파로는 분기당 최대 14대밖에 만들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선 안에서 모두 완판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최대 50대까지 팔 수 있을 정도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하나에 1,500억 원을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 장비 매출로만 연 5조 원을 훌쩍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게 삼성전자, TSMC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죽하면 올해 10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네덜란드까지 방문을 해서 찜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ASML 주식을 추가로 더 샀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TSMC가 내년 물량의 50%를 이미 찜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에 돌아갈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고 총 보유 수량으로 치면 TSMC가 내년 말까지 약 50대의 EUV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보다 약 20개 정도 더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SMC가 저의 세 번째 배당 효자 종목입니다. TSMC로부터 총 10.2불의 배당을 받았는데요. TSMC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 1등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컸냐면 최근에 CPU, 반도체 칩 분야에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AMD와 그리고 원래 반도체 칩은 외주를 맡기다가 이제는 직접 설계해서 생산하기로 한 기업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면서 함께 커온 기업입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텔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걸 모두 직접 하는 것과 다르게 AMD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모두 TSMC 같은 생산업체에게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원래 인텔 칩을 쓰다가 인텔이 하도 공급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체 생산에 나서게 됐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는 TSMC에 물량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TSMC 수익의 20% 가까이를 애플이 기여를 하고 있고, AMD도 곧 TSMC 수익의 약 10% 가까이를 기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AMD가 인텔 점유율을 1%씩 뺏어올 때마다 TSMC가 생산하게 될 반도체 칩이 약 300만 개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가 출시가 됐었죠. 이 두 콘솔 게임사의 칩을 AMD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두 콘솔 게임기 총 판매량 목표치가 약 5천만 대라고 하는데, 그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효자 고객인 애플과 신흥 효자 고객인 AMD, 이 든든한 탑2 고객 포트폴리오만으로도 내년 상반기는 TSMC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애플로 총 5.22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최근 2-3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 애플 주식에 대한 믿음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놓은 걸 굳이 매도를 하지는 않지만 더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애플의 신상 출시 뉴스가 좀 있었죠. 에어팟 맥스라고 하는 에어팟 헤드폰 버전과 피트니스 플러스라고 하는 운동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 피트니스 플러스에 관심이 가는데, 집에서 영상 보면서 운동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애플 워치랑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 9.99달러에 구독을 할 수 있고, 애플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애플 뮤직이나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게임 같은 서비스들과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하드웨어 기기 판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회사로 변화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잘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이번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 애플 워치가 거의 11만원, 12만원 특가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신랑이랑 하나씩 맞췄는데, 아직 제 거는 도착을 못 해가지고 신랑이 먼저 차고 다니는데 이 팔에서 진동이 갑자기 막 울리니까 기겁을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요즘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이 애플 워치를 기본으로 차고 다니던데, 제가 궁금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좋아서 차고 다니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애플 워치로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감시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애플 워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런 재미적인 요소에 또 초점을 맞춰서 애플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랑이랑 서로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려고 하는데, 해보면서 이 애플 주주로서 과연 그 믿음이 더 생길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스닥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QQQ로부터 총 6.6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목돈이 좀 생겨서 개별 종목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약간 헷갈려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스닥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일부 투자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대표 통신사 중에 하나죠. AT&T로 총 20.77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 배당주 투자하면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T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많이 못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T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미디어 사업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의 자회사인 워너미디어가 2021년에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영화관 개봉과 동시에 HBO Max라고 하는 T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 개봉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사실 구독자를 성공적으로 늘려가는 디즈니 플러스와 다르게 영 실적이 시원치 않았던 T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12월 25일에 동시 개봉하는 원더우먼이 그 스타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봐도 굳이 HBO Max를 프렌즈, 왕자의 게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구독하진 않을 것 같은데, 원더우먼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BO Max 월 구독료가 12에서 15불 정도 하는데
우리 영화 한번 보려면 인당 10불씩 그냥 나가는 거 생각하면 매월 볼만한 영화를 하나씩만 개봉을 해줘도 구독을 유지할 만한 강력한 요인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 원더우먼이 그 첫 스타트 영화로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AT&T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단순한 통신사가 아니라 미디어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주가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5G가 전국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통신과 미디어 모두가 호재를 받는 환경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률 역시 약 6%대로 매력적인 구간이죠. 네, 여기까지 저의 10월, 11월 배당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쉬운 실적이긴 하지만 12월부터는 또 배당주 투자자로서 열심히 또 배당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